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파르테논 신전 파트 1 구조와 설계. 완벽한 비례를 향한 그리스의 도전. 돌 속에 숨은 이상. 아테네의 언덕 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신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잡혀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직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완벽을 향한 그리스의 집착이 돌 위에 새겨진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상을 건축으로 구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의 출발 도시와 신의 경계 위에서. 기원전 447년 아테네는 페리클레스가 이끄는 민주정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도시를 재건하고 아테네의 위대함을 다시 세우기 위해 대규모 신전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 파르테노스가 있었습니다.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은 처녀의 방을 뜻하며 이는 아테나를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르테논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아테네의 정치적 자부심이자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도시의 신념과 미학, 그리고 인간 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조적 완벽함을 향한 실험. 파르테논 신전은 도릭 양식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이오니아 양식의 섬세함이 함께 결합된 혼합형 건축입니다. 기단은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는 8열과 17열의 도릭 기둥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엔타블러처에는 메토프와 트리그리프가 반복되어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를 담은 구조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붕의 삼각형 박공에는 아테나의 탄생과 포세이돈과의 대결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구조적 완벽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면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세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인간이 만든 착시의 미학. 파르테논 신전은 인간의 눈이 가진 시각적 착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직선을 보면 중앙이 오목하게 보이는 시각 왜곡 현상이 있다는 점을 건축가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기단과 기둥, 벽면을 모두 미세하게 곡선화했습니다. 기단은 중앙이 약간 볼록하게 솟아 있으며 기둥은 중간 부분이 팽창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엔타시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모든 기둥은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미세하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장자리 기둥은 다른 기둥보다 두껍고 간격이 좁습니다. 이러한 조정 덕분에 신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하게 균형 잡힌 형태로 인식됩니다. 즉, 파르테논은 정확히 비틀었기 때문에 더 완벽해 보이는 건축물입니다. 4. 비례의 철학 황금비와 음악적 조화. 파르테논 신전의 전체 구조에는 황금비가 숨어 있습니다. 기단의 길이와 폭, 밑면의 높이, 기둥 간격 모두가 수학적 조화 속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아름다움이란 수학적 비율과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파르테논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하나의 교향곡처럼 완벽한 리듬과 균형을 보여줍니다. 5. 건축가와 조각가. 익티노스, 칼리크라테스, 그리고 페이디아스. 파르테논 신전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는 익티노스와 칼리크라테스였습니다. 이들은 구조적 정밀함을 구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술 감독은 조각가 페이디아스였습니다. 페이디아스는 신전 내부의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아테나 금상 조각을 제작했습니다.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이 조각은 당시 아테네의 국력과 신앙심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횡령과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가와 권력 사이의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돌로 쌓은 수학 엔타시스와 기둥의 비밀. 파르테논의 정면을 바라보면
모든 기둥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하나의 기둥도 같은 두께가 아닙니다. 중앙의 기둥은 약간 두껍게, 모서리의 기둥은 간격을 좁혀 배치했습니다. 이 차이는 착시를 교정하기 위한 세밀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또한 기단의 곡선은 미세하게 물결치듯 올라가며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켜 신전 전체가 떠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교한 시각 조정은 고대 그리스 건축 기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7. 전쟁과 재건의 상징. 파르테논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는 다시 일어섰다라는 선언이자 문명과 야만의 대립 속에서 이성이 승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메토프에 새겨진 라피타이와 켄타우로스의 전투 장면은 문명과 야만의 대립을 상징하며 그리스인의 질서와 이성의 우위를 표현했습니다. 8. 신화와 전설 속 파르테논. 파르테논에는 수많은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도시에 수호신 자리를 두고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벌인 경쟁 이야기, 아테나가 창으로 바위를 찔러 올리브 나무를 자라나게 한 신화, 그리고 신전의 황금이 사라진 뒤 도시의 번영도 함께 쇠퇴했다는 전설까지 모두 이곳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신화는 지혜와 이성을 상징하는 아테나가 힘과 폭력을 상징하는 포세이돈을 이긴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엔딩. 완벽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파르테논은 완벽한 비례를 추구했지만 그 완벽함은 착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식했기에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축입니다. 이 신전은 지금도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아름다움은 진짜입니까? 파르테논 신전 파트 2 조각과 장식 신전의 이야기. 돌 속의 신화. 부제. 신들의 세계를 새긴 돌의 언어. 프롤로그. 돌이 말을 걸다.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움은 단지 기둥과 비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표면을 덮은 수많은 조각들이 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인들은 신전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화가 살아있는 이야기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돌 속에 새겨진 신들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전 조각의 세계. 파르테논 신전은 전체적으로 세 종류의 조각 장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메토프 조각, 둘째는 프리즈 조각, 셋째는 박공 조각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상징을 지니며 전체적으로 그리스 문명과 신들의 질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은 모두 헤이디아스가 총감독으로 지휘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조각가들이 돌을 다듬어 신화의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네토프 전쟁과 질서의 상징. 네토프는 신전 외벽의 트리글리프 사이에 위치한 사각 패널입니다. 파르테논의 네토프는 총 92개로 각 면마다 다른 전투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 네토프에는 신들과 거인들의 전쟁인 기가토마키아가, 서쪽에는 아마존 여전사들과의 전투 아마존오마키아가, 북쪽에는 트로이 전쟁 장면 이후, 남쪽에는 켄타우로스와 라피타이의 전투 켄타우로마키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는 모두 질서와 혼돈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즉, 문명과 위험한 이성과 본능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 장면을 통해 자신들이 문명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 프리즈 인간과 신이 함께 걷는 행렬. 신전 내부의 셀라 외벽 위에는 길이 약 160m에 달하는 연속 부조 즉 프리즈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프리즈는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 축제인 파나테나이아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발 제물, 악기, 신관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되는 신성한 의복 페플로스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신에게 경배하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하나의 의식 속에서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파르테논의 프리즈는 그리스 민주정의 정신,
신성함과 인간 이성의 조화를 상징하는 조각입니다. 4. 박공 조각 신들의 드라마. 신전의 지붕 삼각형 부분, 박공에는 가장 극적인 조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쪽 박공에는 아테나의 탄생이, 서쪽 박공에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대결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 박공에서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갑자기 태어난 아테나가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순간 올림포스의 신들이 놀라며 바라보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쪽 박공에서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상징인 말과 물줄기를, 아테나는 지혜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나무를 제시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올리브나무를 선택했고 그 결과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도시의 기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이성이 폭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5. 아테나 파르테노스 상 신전의 중심. 파르테논 신전의 내부에는 황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테나 상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은 높이 12m에 달하며 손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갑옷과 방패에는 전쟁의 장면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는 메두사의 머리 문양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각은 단순한 신의 형상이 아니라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페이디아스는 이 작품을 통해 신성함, 이성, 그리고 예술적 완벽함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금상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금의 양을 둘러싸고 횡령 혐의를 받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예술가의 이상이 권력의 경계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색과 빛의 신전. 오늘날 우리가 보는 파르테논은 하얀 대리석의 모습이지만 건축 당시에는 색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둥의 윗부분, 조각의 윤곽, 프리즈의 인물들은 붉은색, 파란색, 금색으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이 색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성한 세계와 인간 세계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장치였습니다. 빛이 아크로폴리스 위를 비출 때 이 색채는 신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색과 빛을 통해 보이는 아름다움을 넘어서 느껴지는 신성을 표현했습니다. 7. 신전의 운명. 세월이 흐르며 파르테논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전히 신전으로 쓰였지만 중세에는 성모 마리아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지배기에는 모스크로 변했고 17세기 오스만 대국 시절에는 화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1687년 베네치아군의 공격으로 화약이 폭발하면서 신전의 중앙부가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조각이 흩어졌고 18세기 초에는 영국의 엘긴경이 남은 조각들을 가져가 지금의 런던 대형 박물관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르테논 조각 반환 문제는 지금까지도 문화재 윤리의 대표적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8. 상징으로 남은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단지 고대의 유적이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여전히 이성의 신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기둥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가 인간의 이상과 철학을 새긴 언어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신에게 바친 제단이자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을 신성시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파르테논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인간의 손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 속의 신화, 인간의 이야기. 파르테논의 조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신화와 인간, 전쟁과 평화, 이성과 신앙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빛과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향한 인간의 열망,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불완전함의 진실. 그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